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모공 치료에 대해서 시간을 같이 갖고자 합니다. 사실 피부과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공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는 모공이 많이 넓어요. 이 모공을 깨끗이 없앨 수가 없을까요?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 모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우선 모공을 땀구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근데 모공은 거기서 땀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사실 땀구멍은 따로 있고 땀구멍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모공이라는 것은 털구멍을 얘기하는 거고요.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모공 안에는 털 뿌리가 있고 또 피지선이라는 기름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모공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면 중앙을 보시면은 털이 거의 없거나 잔털이거든요. 또 코를 보더라도 모공은 많지만 털은 아주 잔털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공이라고 털구멍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땀이 나오는 땀구멍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왜 모공이 늘어날까요?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는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피지라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있어서 모공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 보면 정말 귤껍질처럼 모공이 우둘두툴하게 커진 분도 많이 보이고요. 또 나이가 드시면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여주는 힘이 약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40, 50대, 60대 되시면은 이제 모공이 많이 넓으신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모공이 늘어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. 대표적인 게 피지를 짜는 습관입니다. 즉 피지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손으로 막 짜요. 근데 사실 기름종이로 닦아내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이것을 막 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피지가 확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많은 양이 나오면 당연히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나오는 구멍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또한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라는 거는 뭐 야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 때든지 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역시 피지 분비를 많이 나오게 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날에는 뭔가 거울을 봐도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그런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자외선 노출이라는 것은 햇볕 많이 쬐시면요 당연히 피부가 늙게 됩니다. 즉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조여주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또한 식생활도 제가 여드름에 대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많은 또는 당분이 많은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를 많이 드시면은 그런 것이 다 피지 분비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는 그런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모공을 줄일 수 있을까요? 근데 사람들이 보면 저 모공 넓어요 하고 오신 분들을 보면 90%가 정상범위입니다. 즉 본인이 정말 그 모공이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귤껍질처럼 그렇게 심한 분들이 이제 정말 심각한 모공이 넓은 거죠. 근데 정상 범위인 모공을 갖고도 본인이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모공을 없애달라고 오시는데요. 이 모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. 즉 모공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그 중요한 이유는 모공 밑에는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피부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막 활성화돼서 피부를 메꾸는 거거든요. 즉 모공이 없어지면은 피부 회복도 안 됩니다. 그래서 피부가 죽게 되는 거죠. 또한 예를 들면 우리가 얼굴에 화상 흉터를 입으신 분들을 보면은 맨들맨들해요. 즉 모공이란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. 그것은 즉 정상 피부가 아니라 흉터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모공을 없애달라는 얘기는 곧 얼굴에 흉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모공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인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. 또한 모공이라는 것은 줄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게 돼요. 그 이유는 당연히 피지가 계속 나올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피부가 노화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치료해서 피부가 아주 좋아지신 상태에도
시간이 지나면은 역시 서서히 모공이 넓어지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을 하신다고, 즉 반복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 그 반복 기간이 아주 길 거고요.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본인이 막 짜고 그리고 식생활이 불규칙하면 역시 빨리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모공 치료를 원하시면 저는 최종 결과를 아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질까요 하면 저는 피부를 당겨보면 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. 즉 본인이 거울을 보시고요. 피부를 이렇게 당겨보세요. 그럼 피부가 당겨지면 모공이 수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좋아집니다.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. 근데 코 모공을 한번 당겨 보실까요? 코 모공은 많이 이렇게 당기셔도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코 모공이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본인이 만족할 만큼 많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코 모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블랙 다트 또는 뭐 블랙헤드라고 하는 거뭇거뭇한 게 있고요. 그리고 그것이 아주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만 정리해 주셔도 만족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래서 모공치료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가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즉, 두 가지의 원인을 치료하면 모공이 좋아지는 거죠. 첫 번째, 피지가 많다면 피지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고요. 두 번째,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면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.